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나 현상 혹은 두 개의 일본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차이나 현상이라는 것은 같은 한국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같은 한국인인다. 동일한 중국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파악한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저처럼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는 가운데 느끼면서 파악하게 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해서 차이나 현상인 겁니다. 차이가 난다, 차이나 현상. 두 개의 일본은요,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파악하게 된 일본과 그 다음에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일본인들과 만나는 가운데 직접 알게 된 일본이라는 우리 한국인 머릿속에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있다 해갖고 두 개의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십몇 년 전에 만든 표현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편견 속에 아니면 뭐 선입견, 고정관념 속에 놓여 있는데 물론 그 원인은 한국의 언론 매체, 잘못된 언론 매체 잘못된 보도, 가짜 뉴스 많습니다. 엉터리 뉴스 많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잘 활용하고 윈윈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속속들이 적확하게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났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잘못 보도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브젝션. 한번 불을 품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언론 매체,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참 무책임한 게 많습니다. 정말 아니면 말고식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진핑 수석의 방북과 관련돼서 오늘 두 개의 유튜브를 간단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얘기하면요. 먼저 최인호 TV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독자가 약 6만 3천 명 정도 되고 벌써 이 방북에 관련된 보도를 19만 5천 명 정도가 그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19만 5천 명이 얼마나 잘못된 황당한 이 분석을 보고 얼마나 잘못되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 JNO TV에서는요. 방북과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돼서 우리 언론 매체 매스컴의 분석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비판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겨레 신문이요. 그 비핵화에 적극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시진핑 주석이 간 거라는 그런 표제를 달았는데 그것을 비난합니다. 너무도 엉터리, 너무도 황당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분에 의하면요.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중국이 너무 나댔는데 이제는 빠지겠다라는 의미로 황당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딴 뜻 없이 미국의 비핵화를 잘 고분고분 돕기 위해서 북한에 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까?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당신이 옳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9만 5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미. 이럴 땐 중국어로는요. 아이야, 워더 티에나 라고 합니다. 워더 티에나. 내 하늘이 오 마이 갓, 아이야, 아이고 맙소사라는 것입니다. 오, 아이야, 워더 티에나. 또요, 공병호 선생님, 공병호 TV 뭐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병호 TV 같은 경우는 그 시진핑 주석이 벌써 몇십만 명이 봤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 이유는요, 너무 다급해졌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 이제 강경하게 나오기 전에 뭐 이 정도로 끝날 것이다, 어느 정도 뭐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강경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중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북한 카드라도 쓰기 위해서 부랴부랴 달려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면요. 중국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미국에 대해서 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미국의 욕을 들어주고 되도록이면 미국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고분고분하고 꼬리를 내리면서 깨갱깨갱 하면서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요구가 계속해서 과다하게 되니까 중국 국내에서도 강경파라든가 중국인들이 자존심 있다,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돼서 결국은 그래, 한번 강경하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강경기조를 선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략을 쌓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웬걸? 자기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피해가 중국만이 큰 게 아니다는 걸 느끼게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다스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중국이 최대의 피해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맨날 불량소년이 중학교 때 불량소년이 나를 돈을 뺏고 때렸는데 그걸 피하고 돈 주고 하다 보면 계속 그 관계에 끌려갑니다만 그 양아치에 어느 날 용감히 맞서서 그 양아치를 물리치게 되면은 그 관계는 이제는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국 이상으로 미국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나가면은 지환과 지투의 위상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카드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국은 카드가 없어서 북한에 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카드를 골고루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간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국가만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은 이란이라든가 뭐 쿠바라든가 베네수엘라, 북한하고 특히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북한이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을 타덕거리면서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어. 북미 회담 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라는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는 오사카에서 G2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G20 정상회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만 모이는 곳이 됐습니까? 거기서도 미국은 지금 미국 국익 우선주의, 일방주의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줍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G20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이 국가들의 정상들을 골고루 정성껏 만나서 자기들의 아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신감의 발로 미국은 점점 자신들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땅이 좁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들은 그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김에 판을 한번 멋있게 갈아보자라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즉 강경기조가 아니라 과거처럼 깨갱깨갱하고 고분고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몰랐었지만 막상 강경기조를 하면서 뚜껑을 열다 보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고 미래는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걸 새롭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깔아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래서 중국 현재 가면은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깨갱깨갱 나대지 않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너무 황당하게 이것을 본 구독자들은요. 중국이 힘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우린 미국하고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 오히려 이런 자세인데 황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홍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너무 다급하고 카드가 없다고 이내 그렇다는데 중국은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못지않게 미국도 피해가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그 다음에 G20 국가, 그 다음에 미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도덕적 리더십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미국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더 똘똘 뭉치면서 체계적으로 나가고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잘못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게 되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외교를 할 때 이 잘못된 자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적합한 외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정말 너무 황당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신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당당하게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제대로, 특히 국제관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조금 더 제대로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방송을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체이로 TV라든가 공병호 TV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구독하시는 그런 분들, 조회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식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런 견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런 견해도 있다. 우수군의 한증일 TV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쪽도 보라는 식으로 알려주면은 그분들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부러 앞에다가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라는 제대로 된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21세기 중견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중견강국, 약소국, 소한민국이 아닌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지투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험하기만 한 그 중국을, 과거의 중국, 우리를 침략만 했던 그런 큰 중국이 아니라 덩치는 크지만 여유가 없는 그런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때 21세기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 전략 같은 것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외국 생활 20여 년 살면서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왔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 사요나라.